안녕하세요. 은절자유시장 투동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년에 1억씩 모으는 가계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좀 거창한데 그냥 제가 쓴 가계부 일주일의 내역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가계부를 공유를 이제 했잖아요. 4분기를 준비해서 가계부를 공유를 했는데 가계부 공유하고 나서 너무 방치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분명히 그때 가계부를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시는 분들이 절반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런 영상을 볼지도 사실 의문이지만 지금 가계부를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계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가계부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서 또 그거를 말하는 도중에 어떠한 저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준비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좀 어그로를 좀 끌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래서 시작할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저의 소비와 소득이 이제 적힌 저의 가계부예요. 이거는 각 잡고 가계부하고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지금 멤버십 분들하고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계부고 이게 더 편해가지고 저는 2분기부터 멤버십용 가계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잡고 가계부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일단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월 4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갔어요. 27만 7,390원. 그래서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분류를 했고 현금으로 나가서 고정비 계좌에서 나가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계정은 내부 회사죠. 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나간 거니까. 그래서 내부 회사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이제 비정기 소득이 있었죠. 부수입으로 32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제가 번 거니까 저의 돈이니까 저희 계정으로 기속이 됐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맘앤마음 유아 놀이방 매트를 샀습니다. 29,350원의 생활용품으로 분류를 했고, 이거는 내부 회사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이죠. 제 회사에서 필요한 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회사 계정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맘앤마음 논슬립 유아 놀이방 매트.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지금 뒤집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배밀기를 막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머리를 찌일까봐 이제 바닥에 거실에 놀이방 매트를 놓으려고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겉에 이게 좀 맨들맨들할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렇게 맨들맨들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추천을 뭐 드립니다 라고는 이제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냥 사게 됐어요. 사이즈가 250에 이게 150이었는데 지금 39,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7만원짜리도 있고 뭐 14만원짜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친환경 소재 뭐 이런 소재라고 제가 뭐 상품 설명서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게 됐고, 이렇게 볼 때는 조금 상품이 예쁜 것 같은데 사실 받아보면은 그렇게 많이 예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이사가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사용하고 버리려고 이 가격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것도 가격이 조금 오른 거예요. 저는 29,350원에 샀는데 오늘 스샷을 찍으니까 저렇게 39,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같은 날 미팅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초등학교도 같이 나온 친구인데 미국에서 놀러 와서 같이 뭔가 얘기할 것도 있고, 지금 아마존에 다니고 있는 개발자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하고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으면 좋았겠다. 뭔가 아마존 개발자는 상황이 어떤가 뭐 이런 걸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헤어졌죠. 그래서 백부장집이라는 닭 한 마리 집에 갔어요. 종로구에 있는 그런 닭 한 마리 집인데 저희는 그냥 모르고 간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수요미 식회에 나온 그런 맛집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업이 11시 시작인데 제가 11시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구석탱이 자리를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닭이 다 한 마리씩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다 닭이 미리 다 들어 있고 사람이 앉으면은 불 땡기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더라고요. 한 마리에 26,000원이었고 뭐 사리 추가 8,000원 해서 34,000원 냈고, 제가 마음대로 평가한 튜슐랭 듀슐랭 별은 3개였습니다. 5개 만점이에요. 3개였어요. 왜냐면 이 자리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별로였다. 뭐 맛은 그냥 뭐 닭 한 마리 맛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런 미제 장난감도 선물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고급 브랜드 옷을 또 선물해줘서 한번 입혀가지고 친구한테 보내주기도 했어요.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겨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멤버십에서만 공개를 합니다. 멤버십이랑 뭐 이런 게 차별하는 건 아니고, 멤버십은 굉장히 소수여가지고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사진을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일반 영상에서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좀 제가 학고 유튜버지만 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요.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저도 이거 공개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멤버십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피자집에서 피자 시켜 먹었어요. 빅스타 피자에서 쿼트로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23,899원을 지불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포인트로 지불을 한 거였어요. 요기요에서 이제 제가 시켜서 방문 포장으로 시켜서 먹었는데, 이 쿼트로 피자가 요거거든요. 이 18인치의 굉장히 큰 피자인데 원래 정가가 26,7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요기요 할인을 해가지고 2,000원 할인 받았고, 그 다음에 포장 포인트가 쌓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801원을 이제 또 할인 받고, 그 다음에 이 할인 받은 금액을 뺀 23,899원을 스마일 포인트로 결제를 했어요. 스마일페이로 해서 결제를 해가지고, 이 스마일 포인트는 뭐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해피머니나 아니면은 뭐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면은 전환이 가능해요. 예, 상품권을 저렴하게 사서 스마일페이에 뭐 스마일 포인트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가 5만원짜리 상품권을 46,100원에 샀다고 하면은 7.8% 이제 싸게 산 거잖아요. 그렇게 싸게 산 거를 이제 스마일 포인트로 전환을 하면은 3%를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저한테 남는 거는 4.8%의 이득인데, 이걸 사용할수록 이제 4.8%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23,899원에 4.8%인 1,147원을 실제로는 안 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안 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소비를 할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트 가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더라도 저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4.8%씩 계속 할인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렇게 방어를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더불어서 리뷰 이벤트 하니까 콜라 뭐 1.5리터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소비 금액은 22,752원에 콜라까지 얻었다.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기에는 뭐 콜라까지 합쳐서 한 6,000원 정도 되는 그런 이득으로 보이지만, 이게 퍼센트로 보면은 소비 금액의 한 20% 정도 이득을 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요 한 품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해가면서 소비를 한다면은 이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큰 이득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보면은 그 다음날 토요일에 이마트 가서 뭐 그냥 마실 나간 거였어요. 마실 나가서 받고, 종량제 봉투 5개는 이제 아이의 기저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기저귀가 많이 나와서 20리터 5개 구매했고, 뭐 100리터로 구매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싸겠죠. 싼데 뭔가 그 100리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물들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복도에다 내놓기도 조금 민폐고, 집에 좀 갖고 있기에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금액이 더 비싼 거는 알지만 빠르게 사서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 금액을 이득 보는 게 꼭 장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뭐 행복 소비라고 하는데, 내 행복이 좀 최우선되는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 중앙약국에서 아이를 하도 안아주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약 샀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에서 실손보험이 빠져나갔네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실손보험이 29,340원밖에 안 돼서 와, 놀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손보험이 비싼 분들은 막 8만원씩 내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손해사정 회사에 다닐 때 20대 때 가입을 했었는데, 특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상의 입원 통원만, 거기에 대한 실손보험이 이렇게 들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건물로 치면은 골조만 그렇게 가입을 했다고 보면 돼요. 예, 저는 그 이상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손해사정인을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사하고 저와의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병에 대해서 그 병의 발병률을 알고 있잖아요. 통계를 갖고서 이제 금액을 책정하는데, 그 발병률 확률이 높아가면은 이 금액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는 카지노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베팅을 하는 갬블러고.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릴 거라는 확률을 갖고서 보험사에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뭐 보험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갬블러라고 생각하고 보험사는 카지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소의 법칙으로 우리가 장기간 게임을 하면 카지노 엣지가 뺏겨가지고 돈을 잃듯이, 이 보험도 크게 들면 들수록 우리가 손해볼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손해사정인 경험도 있고 뭐 정말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또 장황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남의 밥그릇을 차는 그런 행위일 수 있어서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라떼를 마셨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갈 때 항상 와이프가 이제 라떼 마시는 걸 좋아해서 테이크아웃으로 이렇게 마셨고, 근데 이 라떼도 지역 화폐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이용하니까 7% 정도 그렇게 할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지역 화폐는 7%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이제 아울렛 가서 아기 옷 교환하고 뭐 추러스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간식 먹고, 아기 옷이 정말 예쁜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아기도 금방금방 크는데 아기 옷이 정말 비싸다 라고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한글날이었죠. 그래서 이날 또 쉬는 날이니까 밀키트 전문 업체인 담국에서 찜닭 밀키트를 사서 먹었어요. 17,800원이었습니다. 근데 17,800원이 꽤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요기요로 시키면 한 23,000원 정도면은 시킬 수 있어가지고 이 찜닭 밀키트가 좀 비싸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부터 이제 저 담국이라는 곳을 이용을 했는데 21년 3월 3일에 이 찜닭이 13,900원이었어요. 근데 제 가계부를 보면은 21년 12월에 14,900원이었고 22년 3월 3일에 14,9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21년 3월 3일에 처음 나왔을 때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뭐 봉추찜닭, 뭐 안동찜닭 이런 거 21,900원 뭐 이렇게 할 때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년 만에 7%가 올라서 14,900원. 이때만 해도 가성비 좋다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이게 23년도 넘어와서 19.46%가 올랐죠. 17,800원. 그래서 총 30개월간 28%의 금액이 상승했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통계를 보면은 29개월간 누적된 외식 물가의 상승률이 16.8%입니다. 햄버거 27%, 피자 24, 김밥 23, 갈비탕 22. 그러니까 29개월간 누적돼 가지고 외식 물가가 이 정도 올랐다. 2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뭐 다른 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즐기고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금액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합니다. 근데 지난 2년 6개월간은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굉장히 컸는데 이런 외식 물가보다 밀키트의 상승률이 더 컸다 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갭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17,800원에 먹느니 뭐 한 5,000원 더 주고 그냥 배달 음식을 사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매장까지 가서 그 물건을 사서 집에 와서 요리를 직접 해가지고 먹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5,000원의 가치밖에 안 될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5,000원의 가치보다 높다 생각을 하면은 배달시켜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야 그거보다 낮아 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소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마지노선에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17,800원도 지역화폐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불 금액이 16,554원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7% 정도 할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같은 날 쿠팡 와우 월 회비가 4,99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빠져나갔는데 저는 무료로 이용하는 중이에요. 왜냐면은 이 톡톡 M카드라는 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은 멤버십 할인이 100% 청구 할인이 됩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쿠팡 로켓, 마켓컬리, 컬리패스, 뭐 스마일클럽, 요기요 요기패스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10,000원까지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카로 30만원을 쓰고 저런 로켓 와우나 이런 거 멤버십을 이용하면은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네이버 플러스가 4,900원이고 로켓 와우가 4,990원이니까 이거 두 개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무료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티빙 같은 거 무료로 보고 쿠팡 플레이 이런 거 무료로 보죠. 그러니까 OTT까지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거는 엣지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는 이제 상테크가 안 됩니다. 왜냐면 상품권과 선물 카드가 이용 실적 제외 대상이에요. 그리고 할인 서비스 받은 이용권도 이용 실적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실카로 30만원 써야 되는데 조금 빡세긴 하지만 일단은 썼어요. 제가 8월에 만들어서 9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8월에 만든 이유는 이런 네이버페이 포인트 뭐 이런 이벤트를 했기 때문이죠. 최대 19만원 혜택을 주겠다. 뭐냐면은 최대 17만원 혜택해서 8월 1일부터 9월 15일 동안 카드로 16만원 쓰면 네이버 포인트로 16만원 주겠다. 근데 이 네이버 포인트로 아파트 아이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6만원 쓰면 16만원은 공짜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KB페이로 결제하면은 또 10,000원 준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카테크를 한 거죠. 예. 카드 혜택도 좋았고 페이백도 좋았다 해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뭐 12월인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들어오려면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쿠팡에서 마지막으로 아기 기저귀 샀죠. 140매 사서 47,000원. 보통 여기다 장당 얼마 이렇게 제가 적는데 깜빡하고 안 적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태에서 쿠팡이 제일 싸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용카드 어떤 거 썼는지에 따라서 막 할인 받는 것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멤버십 가계부는 뭐 상시로 뭐 멤버십 가입하게 되면은 제가 바로 공유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각잡고 가계부는 제가 분기별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유가 끝났는데 계속 이제 공유를 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실 이 분기별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봐오신 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잘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알게 되신 분들은 당연히 못 받으셨을 거고, 예. 근데 그 분들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각잡고 가계부는 이제 다음 분기에 공유를 할 거고, 뭐 멤버십 가계부인 투동자 가계부는 뭐 상시니까 뭐 그런 거 기다리는 거 귀찮다, 나는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가계부 때문에 멤버십을 가입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투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멤버십을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분들이 가입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일주일간의 이런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전략들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어디에 엣지가 있는지, 뭐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몸소 실천을 하고 있고 계속 이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 저는 남들보다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가계부 공유를 하기도 했고, 가계부를 열심히 쓰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